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관광 콘텐츠 개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관광 상품에 대한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상품은 뭔지, 거기에 따른 관광 상품의 어떤 특징들, 어떤 구성 요소들 이런 걸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관광 상품의 어떤 유통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려면 결국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통 구조라든가 어떤 구성 요소라든가 어떤 그 상품의 우리 그 관광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의 특징들을 좀 파악하게 되면, 먼저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있다라면 관광 상품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아무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 상품 어떤 구성 요소, 어떤 관광 상품 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원가 계산할 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원가 계산을 이번 그 학기 중에 이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류라든가 유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여러분들 상품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상품 그러면 뭐 관광 상품이 됐든 무슨 상품이 됐든 상품 그럼 떠오르는 건, 상품이 또 뭐 갖춰야 될 것들은, 이 상품이 갖춰야 될 것, 상품하면 떠오르는 것들, 상품하면 제가 무언가의 그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 줘야 되겠죠. 즉 뭡니까? 고객의 만족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고객 만족이 없다라면 상품으로서 가치는 바로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즉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래서 정리를 해본다라면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즉 고객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고객의 만족을 시키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재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에 따라 혹은 여기에 부수되는 어떤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서비스가 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응? 물리적 재화 없이 이 서비스가 메인이 돼가지고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가치의 총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뜻은 뭐냐면, 우리 그 소비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쇼핑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떤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메인의 가치보다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명품 같은 게 되겠죠. 어떤 쇼핑을, 나 이 차 있어, 나 이 집을 샀어, 응? 나 이거가 내 거야. 이런 소유욕의 혹은 그 상품 자체 가지고 있는 그 가짐으로써, 소유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그 소비자의 어떤 위치, 요런 걸 또,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정체성, 요런 걸 또 확립시켜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까지 다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우리는 뭐다? 상품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상품이라고. 그는 상품이 단순한 상품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산업 구조 자체가 공급자 위주였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다급한 상황에서는 찬밥 더운 밥 안 가린다 그러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별로 없는데 이게 좋고 나쁘고 내 만족을 조금 시켜주고 많이 시켜주고 이게 중요치 않았다는 거죠.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산업 구조에서 이상은.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 위주이잖아요. 소비자 위주의 그 산업이 재편됐죠. 그렇다면 상품이 가져야 될 것들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가치,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고객 만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고객 만족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고객 만족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결국에는 다시 또한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놓칠 필요는 없는 거죠.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하겠으면 다시 또 그 샵을 방문해주고, 그 사이트를 방문해주고, 거기서 다시 주문을 내주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확산까지 시켜주죠. 확산이란 뭐죠? 다른 데도 소개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을 갖다가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상품이란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거죠. 이젠 근데 욕구를 충족해서 뭘 더 원한다? 감동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젠 만족의 단계에서 뭐까지 간다? 만족에서 감동까지. 만족을 뛰어넘는. 만족은 그 기대치를 채워주면 만족을 해요.
근데 기대치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 상품을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까지 동원돼야 될 만한, 되어야지만 하는 이 관광 상품은 우리가 감동까지 이룰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컨텐츠 플러스 무엇인가를 더 넣어줘야 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말 고객한테 감동까지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대만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비자 위주의 산업주의 산업 구조 상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컨텐츠로서 상품을 만들었었더라도 찾는 사람이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 코틀러라는 유명한 학자, 마케팅 학자죠. 이 상품은 마케팅 활동의 주 대상입니다. 마케팅이 뭐죠? 마케팅이 뭐라 그랬어요? 상품이 없으면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마케팅의 주 대상자가 바로 상품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품이 없으면 마케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케팅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케팅은 바로 뭐다? 창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창조합니까? 교환을 창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익스체인지가 돼야 되죠. 그게 재화와 어떤 상품이 됐다, 서비스가 됐다,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걸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런 마케팅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활동의 주 대상인 이 상품은 우리가 이제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 만족이 아닌, 이젠 고객 감동까지 내려오는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광 상품을 그럼 한번 정의를 한번 우리 내려봅시다. 항상 뭐든지 이 정의를 내린다라는 건 우리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 우리 정의하면 여러분들 막 이러죠. 다 외우려 그러죠. 이거 여기 방금 나왔듯이 뭐 여행의 출발에서 도착이 이르는 전 과정에 소요되는 여행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으로 결국 여행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여행 관련 시설, 또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 여행의 가치를 결합한 총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다 외우려 그런다라는 거죠. 그때 그러실 필요는 없다. 기준만 우리가 적당 알면 되는 거죠. 기준만.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그리고 또한 가치를 결합해야 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관광의 매력을 결합시킨 겁니다. 고객의 만족을 시키는 관광의 매력을 결정시킨 거죠. 그래서 목적지가 숙박, 교통시설 이런 건 다 시설들이죠. 시설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 서비스, 그리고 그 여행의 가치를 결합한 총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로 관광 컨텐츠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개발자가 어떻게 집어넣어주느냐, 잘 버무려야 되겠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 손을 통해서 이렇게 버무려지듯이 그냥 재료 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꼭 뭐가 필요해요? 몇 대 적당한, 우리 이 한국말을 참 표현하기 참 편하지만 이 적당한 비율로 잘 섞어서 나와야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상품도 맛있게 하시려면 그게 돼 있어요. 그 결국은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감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관광 상품의 정의. 그럼 이 관광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의의를 한번 우리가 살아볼까요? 관광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광 상품은 일단 첫 번째가 뭐야? 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욕구 충족인 거죠. 그래서 관광객의 욕구 충족을 위한 관광 활동입니다. 첫 번째 갖고 있는, 즉 의의는 결국 관광상품의 정의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광상품 정의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관광객의 욕구 충족이 첫 번째 의의다. 이 욕구 충족을 위한 관광 활동이다 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뭐니까 관광기업의 경제적인, 이거 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관광상품을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만드는 이유, 목적, 어떤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거죠. 관광 상품을 만드는 이유, 목적. 이게 관광 산업의, 관광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익 증대의 수단이죠. 결국은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관광 기업이 지속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이익 증대의 수단이다. 그걸 벌어야지만 뭐 종사원들 월급도 주고 나도 좀 먹고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관광상품의 의의다. 그 다음 무슨 관광상품이 갖는 건 사용하는 가치, 교환 가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용 가치가 돼 있다라는 건 뭐예요?
관광객이 욕구 충족을 해준다라는 거죠. 욕구 충족을 해준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야? 교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그 가치를 산다라는 겁니다. 즉 교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관광상품의 의의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 거죠. 첫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는 욕구 충족해 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엔 기업 입장이죠. 관광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 증대 수단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용의 가치,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의 가치, 산업자, 기업자 입장에서 교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결합된 것이 다 관광상품의 의의.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 관광상품이 갖고 있는 한번 특징에 들어가 봅시다. 관광상품은 그럼 지금 이러한 관광상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하고 딱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1학년들은 잘 모르지만 2학년, 3학년 되면 바로들 나오죠. 무용성, 보이지 않는다. 관광상품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첫 번째 특징 꼭 내놓더라고. 왜? 일반적으로 시설은 보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광상품의 정의는 뭐라 했어요?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 그리고 또한 어떤 상징적인 가치. 이게 관광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시설은 보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서비스를 넣어주고 상징적인 가치가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였다가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형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상품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광상품이 가장 대표적인 성격인 무형성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관광상품은 소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소멸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관광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이 비행기표 샀어? 비행기표 샀죠? 여러분 제주도 갑니다. 비행기표 샀냐? 비행기표 샀어? 샀는데? 샀으면 우리 소유하는 거죠. 근데 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상품이. 관광상품이 소유가 아니고 뭐야? 비행기를 가진 거 아니죠. 비행기 좌석도 가진 거 아니죠. 비행기 좌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산 거야. 그쵸? 소유가 아니라 비행기 좌석을 잠시, 그것도 아주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잠깐 가진 거죠. 그리고 그건 바로 없어지죠. 그 기간, 정해놓은 특정의 기간, 그것만 그게 지나면 그 상품은 다시 그 권리는 사라져 버린다. 즉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관광상품은 소멸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소멸되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상품은 무형이 파는 거. 저기 호텔도 마찬가지죠. 내가 호텔방 잡았어? 호텔방 샀어? 호텔방 쿠폰 다 이런 것들이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을 사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사는 거고, 또한 우리가 진짜 소유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뭘 소유할까요? 네, 추억을, 경험을 소유하는 거죠. 경험은 추억이나 경험을 소유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또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제 모방성이에요. 왜 모방성이 있냐? 관광상품은 뭐가 특징이냐? 관광상품은 무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묘하게 또한 내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고 특허권이 없는 거죠.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누구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상품, 크로아티아 상품을 만들어요. 아니면 아이슬란드를 상품을 만들어내요. 아니면 제주도 무슨 상품을 다른 사람이 못 만들어요? 만들어내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모방을 한다는 거죠. 저 또한 모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상품을 맨 처음에 다닐 때, 이제 한 5년차 10년차 됐을 때는 제가 안 가본 것들가 되게 많았겠죠. 안 가본 데가 많으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여행사에 혹은 다른 관광 산업에 컨텐츠를 내가 분석을 하고 거기서 내가 모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방을 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모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특허권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어떤 법적인 장치도 보호장치가 없다. 그렇다고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관광상품이 보이지도 않고 소멸되는 건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상품은 더 있다. 또한 꼭 그런 것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 제가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호텔 사장이에요. 그럼 나는 A란 여행사한테만 호텔방을 팔아야 되나요? 아니겠죠. B라는 여행사도 호텔방을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 여행사만 팔아야 되나요? 어떤 다른 채널도 팔 수도 있는 거죠. 또 아니 개인한테도 바로 팔. 그럼 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체크인 하겠다. 안 됩니다. 저기 다시 가셔가지고요. 여행사 통해서 오세요. 내가 여행사하고 모든 독점권을 준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 한국에서는 너한테 줄게. A란 여행사도 줄게. 그럼 일본은, 그다음에 독일은, 중국은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개념이 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연락 올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했어. 더 고객한테 불편만 끼치게 되고 나는 손님을 내쫓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모방할 수 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성이 특징을 갖고 있죠. 단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식은 단품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관광상품은 단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주도 상품 뭐 어떻게 돼요? 비행기도 필요하죠. 가서 먹어야 되죠. 가서 타야 되죠. 사람 만나서 통역도 필요할 땐 통역도 필요하겠죠. 또 어떤 컨텐츠들을 방문하러 다녀야겠죠. 이런 것들이 쫙 어떻게 한다? 결합이 돼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잘 모르는 지역이라면, 특히나 안 가본 지역이라면, 그리고 내가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이라면 더군다나 결합된 상품을 선호한다. 즉 패키지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렴하다. 관광상품은 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이 저렴성은 이 결합성 패키지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이 연결이 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관광상품은 무조건 저렴하다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비싼 것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패키지로 일반적으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합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많은 것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 즉 많이 만들면 원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 즉 호텔도 아무리 비싼 호텔도 내가 1년에 10,000명씩 보낸다라면 그 호텔 측에서는 가격을 다운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패키지로서 다운받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 것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효용의 주관성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면 효용의 주관성. 제가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어디 가서 하다못해 해장국을 하나를 사드려도 누구는 맛있다, 누구는 맛없다. 똑같은 서비스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유형의 먹을 거라고 치고 서로 맛이 다르니까 입맛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다르겠죠. 즉 자기 주관적으로 그 가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효용을 맛있다, 맛없다. 조금 맛있다, 많이 맛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제가 똑같은 서비스를 해도 누구는 만족이 많지만 누구는 만족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은 그 효용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동시성이에요. 비분리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광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일반 상품들은 그렇지 않아요. 공장에서 따로 만드는 생산자가 따로 있죠. 소비자는 또 다른 딴 데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관광 상품은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있어요.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비행기 패키지 상품을 샀습니다. 그럼 시작은 어디서부터?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생산한 건 공항에 있는 항공사들이 벌써 공항들이 벌써 생산하고 있는 곳이죠. 내가 거길 가야지 이 상품이 시작이 되는 거야. 소비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같이 있다. 분리되지가 않다. 동시에 있다.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질성이죠. 이질성. 다르다. 이건 서비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인점 하게 되면 동일하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BBQ 치킨. 여기 있는 BBQ 치킨 광화문에 제가 지금 사무실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에 인서 파는 BBQ와 제가 사는 동네 성남에 성남시에 파는 BBQ와 다른가요? 똑같죠. 맛이 똑같단 말이에요. 응? 맛이 똑같아요. KFC도 그렇죠. 맛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게 이제 항공사라든가 이거 볼 때 아침에 승마는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질이라든가 점심에 고객에 응대하는 서비스 질이라든가 저녁에 응대하는 고객 서비스 질이라든가 다르다라는 거죠. 호텔도 우리가 롯데호텔을 치게 되면 시청 앞에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이나 제주도에 있는 롯데호텔의 서비스 질이 동일한가? 호텔방도 동일한가? 분위기도 동일한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행 상품의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해외여행을 답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투어 브랜드라는 상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인솔자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뭐가 다 달라져요? 지역이 달라지면 현지 로컬 가이드도 달라지고 호텔도 달라지고 식사도 달라지고 그렇죠. 가이드질이라든가 거기서 같이 모시고 가는 인솔자, 투어 컨덕터, 에스코트 질도 달라지게 되죠. 그게 또 첫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셋째 날 다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관광상품의 특징이다. 동일하게 24시간 365일 동일하게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관광상품의 이질성이죠. 다음에 이제 계절성이죠. 관광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비수기 성수기라는 게 있죠. 비수기 성수기라는 게 있고 사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지 자체가 봄에 즐길 수 있는 거, 여름에 즐길 수 있는 거,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거, 가을에 즐길 수 있는 게 분명히 다르죠. 테마도 많이 다릅니다. 봄엔 꽃놀이, 가을엔 단풍놀이, 겨울엔 눈, 얼음, 아이스 이 개념이 강해지고요. 여름엔 물, 스포츠, 시원한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줘야 되죠. 방금 얘기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계절에서 원하는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테마가 되겠죠. 그럼 거기 테마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결국엔 다 가격도 틀리고 결국엔 사계절 내내 동일한 유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비수기 성수기라는 걸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계절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격의 탄력도 되게 심하다. 성수기 때는 200원 하던 게 비수기 때 10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재밌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라스베가스 호텔이 5성급이에요. 와, 5성급이면 좋잖아요. 아침, 점심, 아침, 저녁 이거 식사 뷔페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라스베가스는 특징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이벤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면 봉탕통상 한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진짜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 그래도 회의가 있고 이벤트가 있는 시즌이다. 그럼 한 2, 300불 이상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5성급은 2, 300불 정도, 2, 30만 원, 3, 40만 원 정도 한다. 그런데 아예 비수기 때는 진짜 5불, 50불로 떨어져요. 5, 6만 원 선으로. 그래도 받아요. 왜?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의 특징이 뭐야? 카지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대부분의 이 손님들은 다 카지노 실로 간다고. 그러니까 호텔에 방에 가방 툭 던져놓고 카지노 가서 쫙 사는 거야. 밤새도록 사실 돈 잃어주고 가는 거잖아요. 카지노는 그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그 호텔은 당연히 돈 버는 거고, 즉 숙박비를 많이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아주 싸게 부르는 거죠. 와서 투숙만 하라고. 투숙하는 분들은 거의 다 카지노를 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탄력성이 되게 심한 게 라스베가스 호텔입니다. 다음서 가지고 있는 게 유사성 비슷비슷해요. 관광상품이 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관광상품은 경제적으로 얘기하자면 대체재, 보완재가 되게 많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요번에 겨울에 요번 겨울에 정말 따뜻한 동남아의 아름다운 섬에 가서 놀 거야. 그 아름다운 섬에 가서 놀 거야. 되게 많죠. 필리핀의 보라카이, 세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베트남의 나트랑이 됐던 태국의 푸켓, 피피섬 이런 데가 됐던, 아니면 인도양 쪽으로 가서 몰디브 섬이 됐던, 그렇죠? 이런 데 가서 노는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7,000개 섬이나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발리를 간다든가 다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하게 되면 와시라 그래가지고 결국엔 사찰, 그 소승불교의 사찰 유적들을 비슷비슷하게 보러 다니고,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우리는 무형성, 소멸성, 어떤 동시성, 이질성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무형성입니다. 이 무형성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무형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제조업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서비스라는 것이 투입된 사람, 물건, 하지만 산출될 때는 무형적 프로세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서비스 관광 상품은 뭐야? 무형적 프로세스도 나온다라는 사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서비스는 대상이 아니라 행위에 따르는 성과라는 거, 퍼포먼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퍼포먼스가. 그래서 서비스 상품은 서비스성 무형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또 판단할 수 없는 효용을, 주관적 가치를 갖다가 효용을 갖다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무형에 관련돼서 일단 우리가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서비스 재고라는 것이 있어.
서비스 재고가 있나요? 서비스는 재고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무형성에서 저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관광 상품은 저장해서 다시 야그 창고 오늘 못 팔았으니까 그 창고에 넣어놔라. 내일 팔자. 말이 되나요? 관광 상품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보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작권이나 어떤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사람들이 무언가를 평가 내리고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시각이거든요. 시각을 통한 걸로 평가를 가장 많이 내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디스플레이가 어려우니까 시각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하려는 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무형성이다 보니까 또한 효용을 갖다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가격의 설정이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무형성, 관광상품 무형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시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시각화. 그러니까 여행사들의 홈페이지가 대부분이 동적인 게 되게 많죠. 자꾸 보여주는 거야. 아름다운 바다, 비치,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지인들의 정보는 원 마케팅, 구전 마케팅이죠. 구전. 입과 입으로 전달하는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대화,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홍보 활동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극복 상태 이거 7번 방의 선물이죠. 정말 말로만 해서 총 제작비 58억 원 가지고 어떻게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거죠. 응? 오직 정보의 힘으로써 그게 가능했다. 스타는 또 없어요. 응? 스타가 없잖아. 스타 없어요. 이 중에 이게 스타가 어디 있어? 스타 없거든. 다 조연 배우였었거든요. 이게 된다는 게 스타 메이킹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정보의 힘으로서만 됐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또 새롭게 생긴 투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티즌의 투자.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제작할 때 10,000원 투자해가지고 대신 10,000원 투자하게 되면 영화 그 표 한 장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도 주는 거야. 나중에 돈 벌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렇게 10,000원 투자했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홍보를 하죠. 쫙 여기저기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닌다. 이런 것이 무형성의 극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메테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거죠. 이 메테이 컨텐츠는 저절로 한번 TV라든가 이런 매체에 한번 방영된 지역을 가지고 그런 곳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저절로 알려져 있으니까 홍보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 극복 사례로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전 대표적인 이 로맨틱 크로아티아죠. 전 또한 이걸 가지고 많이 이용했어요. 아이슬란드, 남미, 페루, 여기 페루거든요. 이런 데를 가지고 진행했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동시성,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자와 함께 제공자, 즉 이게 제공자 뭐예요? 생산자죠,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공자와 서비스가 항상 현장에 참여되고 생산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 핸드폰 만드는 공장에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관광상품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 과정에 또 다른 한 고객만 여러 고객이 같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성을 해결하는 것은 뭐냐? 이 비블리 결국에 교육과 훈련밖에는 없어요. 여러 계속된 교육, 거기에 서비스 제공자를 갖다 교육을 계속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동일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결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소비자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하니까 계속 감나라 대추나라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리딩을 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때 계속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런 서비스 제공을 수없이 많은 데서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곳에 어떤 지사를 설치하거나 대리점을 선출해서 안내를 해준다. 이런 동시성을 갖다 미블리성 극복했던 게 MOT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걸 되게 잘했어요. 인상적인 감동을 주는 서비스. 그래가지고 태국의 공주가 대한항공을 이용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 대한항공이 고객하고 접촉하는 지역을 신중히 선발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MOT 마케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MOT 마케팅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얀 칼슨이라는 대표이사가 CEO인 양 칼슨이 만들어낸 기법 중에 하나인데 기업이 고객하고 만나는 접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 15초가 모든 기업의 운명을 정한다. 즉 고객은 15초 딱 안에 벌써 이 상품 참 좋다. 감동을 주는 회사네. 다시 나는 항상 이 호텔을 이용할 거야. 이 항공사를 이용할 거야. 이 여행사를 이용할 거야. 그런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스페인 투어에서 유래가 된 마케팅 전략이다. MOT 마케팅이라는 거죠. 양칼슨. 이 투어에도
요 순간에 이렇게 보조 투사들이 창을 찔러놓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호사들이 보조 투사들이 계속 여기서 창을 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메인 투사가 딱 둘이 싸우죠. 응?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여기서 딱 만나가지고 이제 결정합니다. 근데 요 찰나에 여기 꽂는 것에, 응? 요 찰나 중에서 여기 꽂는 요 찰나가 대략 한 15초, 불과 몇 초 안에 정확하게 제대로 꽂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MOT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MOT 마케팅 극복한 사례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객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 있냐. 첫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화했을 때. 나 여기 몰디브시 여행 갈 건데요. 그래서 상담할 때. 그때.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나서 예약할 때. 공항 카운터에 왔을 때. 순서를 기다릴 때. 탑승권. 이런 식으로 계속 고객하고 만나는 지점들이 있죠. 그때 해야 된다. 모멘텀 오브 트루스. 그 순간. 진실의 그 순간이 제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객과의 접점한 15초에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이질성이에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항상 달라요. 이런 가변적인 요소가 어디 있습니다. 시간이나 직원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질이 달라집니다. 동일해져. 이건 로봇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땐 차라리 그 지역별로 시간과 직원과 지역 같은 별로 해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서비스의 표준화 전략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개별화, 차별화도 같이 동시에 표준화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롯데호텔이 그래서 취하는 거죠.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과 제주도에 있는 롯데호텔이 동일하게 제공할 수가 없다. 특히 어디서 먹는 거면은 제주도는 뭘 또 살려줘야 돼요. 그 지역의 특성인 제주도는 섬이니까 먹는 거 회 종류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호텔들의 특징성은 이렇게 이질성 극복 전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7대3으로 나눠지기도 한다는 거죠. 뭐가 7이냐. 스탠다드한 거는 70%가 통일을 시켜요. 스탠다드하게. 그리고 30%는 각 지역별로 유두리 있게 그걸 변형시켜 주는 거죠. 차라리 이게 더 나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와 표준화와 개별화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소멸성이죠. 소멸성. 일반 상품들은 저장도 할 수가 없죠. 소멸되기 때문에 저장도 하고, 그렇죠. 그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편익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항상 한정돼 있어요. 내가 일반적인 상품은 이제 다음 달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수요자가 생기겠구나. 그럼 창고에 막 쌓아두면 좋잖아. 관광상품 그게 안 되죠. 공급이 한정돼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비수기엔 오히려 낮은 수요가 있게 되고 적정 또 낮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아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비수기엔 아예 클로징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스키장 여름에 클로징하죠. 그렇잖아요. 골프장 겨울에 클로징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접목시키는 것들도 많죠. 골프장과 스키장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사들 같은 경우 이런 극복 사례를 어떻게 한다? 예? 극복하는 사례인데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 해서 동적 가격이 변동되는 거예요. 가격을 변동시키는 거죠. 자, 모드투 같은 60일 전에 얼마 할인, 30일 전에 얼마 할인. 그래서 소멸되잖아요. 사라지기 전에 빨리 팔아버리는 거야. 좀 더 일찍 사면 저게 되겠구나. 그러면 일찍 사고 나서는 또한 여기다가 우리가 페널티 보호장치도 걸어놓죠. 이렇게 저렴하게 산 사람들은 페널티도 많이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멸성을 갖다 극복하는 사례들이 이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소멸성 극복 사례. 자, 다음은 이제 관광상품의 특징, 패키지 상품인데요. 요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